2019년에 우리나라 직장 문화를 확 바꾸려는 정말 획기적인 법이 하나 생겼었죠.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가졌던 기대감, 또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서 드러난 문제점들,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야말로 성장통의 전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 질문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? 2020년에 한 피해자분이 던진 이 질문에 사실 법이 시행되고 초기에 많은 분들이 느꼈던 그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. 아니, 분명 좋은 뜻으로 만든 법인데 왜 현장에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펼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. 먼저 이 새로운 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드러난 시스템의 한계,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들까지 짚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진실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,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딘지,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새로운 법의 탄생입니다. 때는 2019년 7월, 이 법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죠.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. 자, 그럼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도대체 뭘까요? 딱 2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바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, 이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좀 나쁘게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로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 자체를 못 견디게 만드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. 이 법이 생기면서 회사들한테는 이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무가 생겼어요. 크게 보면 4가지인데요. 일단 신고가 딱 들어오면 지체 없이 바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겠죠. 또 가해자한테는 징계 같은 걸 내려야 하고요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, 신고했다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?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이 법의 기본적인 뼈대였어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자마자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바로 그 초기에 드러났던 문제점들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. 과연 이 법의 첫 버전이 정말로 피해자들을 지켜줄 만큼 강력했을까요?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피해자분의 목소리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가장 큰 약점, 바로 이거였습니다. 괴롭힘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벌금을 매기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법이 있긴 한데 이게 무슨 강력한 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냥 권고, 행정지도 수준에 머물렀던 거죠.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안 해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.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허점들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원청회사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을 괴롭히는 거예요. 아니면 사장님 가족이 직원을 못 살게 구는 경우, 이런 것들이 전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. 적용이 안 됐어요. 게다가 이 모든 걸 증명할 증거를 피해자 혼자서 다 모아야 했으니 그 부담감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 면도 한번 봐야겠죠? 이 법이 사실 피해자들한테만 영향을 준 건 아니었거든요.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,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법이 가진 딜레마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한쪽에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. 증거 모으는 거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었죠. 근데 다른 한쪽, 회사 입장에서는요. 이러다 그냥 사소한 다툼까지 전부 괴롭힘으로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혹은 꼭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이걸 괴롭힘이라고 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을 했던 겁니다.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또 이런 조사를 한번 시작하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죠. 자, 이제 법 조항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.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. 그럼 공정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그 담당자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?
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담당자한테는 정말 특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. 모든 건 일단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해요.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 거죠. 그리고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자세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까지도 캐치해야 합니다. 물론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. 이걸 인정해야 내 안의 편견을 경계할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어떤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말의 내용, 즉 텍스트 자체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한테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보세요. 우리가 상대방한테 받는 인상의 55%가 몸짓이나 표정 같은 시각적인 거고요. 38%는 목소리 톤 같은 청각적인 겁니다. 정작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은요, 고작 7%밖에 안 돼요. 이게 바로 조사할 때 단순히 무슨 말을 했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와 말투로 말했냐까지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이런 힘든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 법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? 그리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2019년에 처음 시행됐다가 2020년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막 드러났죠. 그리고 마침내 2021년 10월 이 법에 진짜 힘을 실어주는 아주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.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변화입니다. 이제는 사장님이나 그 가족이 직접 직원을 괴롭혔다? 그러면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법의 허점을 정확히 막아버린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보호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, 이때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. 이 두 가지 변화 덕분에 법이 더 이상 그냥 권고가 아니라 진짜 강제성을 갖게 된 겁니다. 하지만 아시잖아요. 벌금만 때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. 진짜 변화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. 서로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심지어는 그냥 평소에 쓰는 말투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것. 어쩌면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더 좋은 직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? 결국 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하지만 그 틀을 넘어서서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진짜 문화를 만드는 것, 그건 과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? 이건 결국 우리 모두의 숙제겠죠.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